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2시 전부터 시작해서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십니까? 또 반주하시는 분 사모님도 그렇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발도 한다 그랬고 고소도 한다 그랬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체제에서는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고소를 하더라도 문재인은 그냥 밀고 나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 한명숙 사건 아시죠? 9년 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총리를 했다가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뇌물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나는 검찰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한명숙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숙 재판을 할 때도 이 한만호의 메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거여서 이게 대법원 전원이 다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유죄다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 뉴스타파와 KBS와 MBC가 이 한만호가 썼다는 비망록을 꺼내가지고 이거 봐라.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해가지고 그래서 한명숙이가 뇌물을 먹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난 것도 뒤집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지금 법원이 장악되어 있고 그죠?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인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부정으로 하는 20단에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오로지 싸움, 투쟁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KBS 기자가 어제 9시 뉴스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원래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취재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취재하지도 않고 윤미향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도 하지 않던 이런 언론들이 감옥까지 찾아가서 한명숙이가 아니다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그런 유리한 진술을 하면 다음에 풀려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함부로 굳게 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윤석열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집어넣으려 하고 거꾸로 한명숙을 풀어줘서 지금 사법 개혁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곳이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로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심판하자. 이번 부정선거가 의혹이 나왔으니까 개표하면 되겠지. 여러분, 부정선거를 검표한다고 저들이 제대로 된 부정선거를 밝히겠습니까? 이번에 선관위에서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언론들은 전부 다 선관위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이상 없다. 뉴스 제목이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날 나온 뉴스 제목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갑자기 선관위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가지고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소연한다고 해도 그 길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사법, 언론, 군 모조리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섭니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잘 보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국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려갔습니다. 이번에 윤미향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국보다 더 심하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 그 한 많은 분들 일생 자체가 고통 덩어리인 그분들을 피해자를 압박해가지고 이용하고 갈취하고 그분들에 들어갈 돈들을 자기 집을 사고 그분들에 들어갈 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집어넣는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을 국회의원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자, 한명숙을 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평화롭게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50년, 100년 집권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권을 뺏긴다면 평생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재인부터 쭉 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혁명입니다. 저들이 촛불혁명했다면 우리는 다시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완전 무너뜨려버린 이 부정선거가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보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어찌 저 민경욱 의원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어느 선거구에 사전선거를 할 때 비닐봉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이틀 동안 70개를 나눠줬는데 7,000개를 나눠줬는데 투표한 용지를 보니까 18,21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7,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수는 18,210개. 그것뿐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 63대 36 등등 해서 이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국민들이 침묵하고 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상황이 깨어져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싸움은 우리 내부의 싸움입니다. 야당과의 싸움이고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싸움입니다. 이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가장 소중한 자기의 권리를 뺏겨놓고도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야당에서 저 대개 입을 다물고 있는 정당이 저 밑에 지역입니다. 영남과 호남입니다. 거기는 야당이 많이 됐고 저 호남은 여당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주로 손을 본 것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 중에 대표적으로 차명진 의원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현행범으로 즉각 문재인을 체포합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도 뒤집으려고 하는데 박원순이를 감염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박원순이를 아까 이동욱 의사회장님이 고발 아무리 하더라도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공룡노조위원장 할 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윤도한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을 고발해놨습니다. 방송법 위반.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소환하고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제가 양성동 사장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오늘 밤 김대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냈다고 해서 저기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역시 강간무소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법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망가져야만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주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봉기해야 할 때입니다. 60년 전의 부정선거는 눈에 보이는 부정선거였습니다. 60년 후에 지금 부정선거는 사전선거라고 해서 컴퓨터, QR코드, 서버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시연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 있는 용어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복잡한 기기로 컴퓨터라는 조직 체계를 이해해야만 하는 선거는 불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개표하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나와 있던 부정선거에 차고 넘치는 이 증거를 누가 부인하느냐? 야당이 부인하고 있고 우파 유튜버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저들 눈에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폭정은 조국, 윤미향 그리고 한명숙 이 사람들이 하나님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혁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조국은 낙마시켰습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감싸주고 저 정신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토착 외로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껴안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윤미향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이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을 뒤집고 나온다면 이제 저 초등학생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싸움은 시간이 걸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싸움이다. 기운이 얼마나 빠졌길래 왜 우파에서 이 문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아니다 하고, 여기 싸우는 사람 보고 거부라며도 하고, 저기에 세월호 진실을 말하는 사람 보고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낮과 밤이 바뀌고, 그죠? 진실과 거짓이 바뀌고 빛과 어둠이 바뀌어버린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걸 다 쓰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윤미향이가 국회의원 배치 달고 이제 장관들 나와라 하고 고함 지르고, 한명식이가 무죄되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된다 할 때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동안 움츠려 있던 기운이 새로 솟아나고 저항의식이 나와서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이 혁명을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싸웁시다 여러분. 제발 싸웁시다 여러분.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